안녕하세요, 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환경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할 주제를 5가지로 선정했습니다. 학비, 공부량, 수업 방식, 사교 문화, 대학교에 임하는 마인드, 이렇게 5가지로요. 이건 제가 미국 대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 사람의 경험담을 듣는다는 느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 간의 가장 객관적으로 차이나는 점은 바로 학비입니다. 한국 대학은 이 공립대학 학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고 사립대학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하죠. 미국 대학은 학비가 훨씬 더 비쌉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이 공립대학교 학비가 사립대학교 학비보다 저렴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명문주립대학교 UCLA 있죠? 이게 학비가 13,000달러, 즉 1,7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UCLA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출신 학생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미국인이라도 이 다른 주에서 UCLA로 입학하는 거면 비거주자 학비를 내야 합니다. 유학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이 비거주자 학비는 얼마냐? 43,000달러 정도 합니다. 대략 5,600만 원 정도 하네요. UCLA는 주립이었고 이 사립의 경우 학비가 조금 더 비쌉니다. 저는 사립대학교인 코넬 대학교를 나왔는데 여기 1년 학비가 6만 불 조금 넘습니다. 7천만 원 후반대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예시로 든 UCLA와 코넬 대학교는 이 학비가 조금 비싼 편에 속하고요. 미국 사립대학교 평균 학비는 5천만 원, 공립대학교 평균 학비는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평균 학비로 놓고 봐도 이 한국 대학교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다음은 공부량입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대학교 오기 전까지 말이죠. 반면 미국은 이 대학 입학보다 졸업이 더 힘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학에서 공부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한국 대학도 이제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죠. 하지만 제가 경험한 미국 대학은 이 매주가 시험 기간인 느낌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있는 건 비슷한데 저는 정말 짜증났던 게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간중간에 퀴즈란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미니 중간고사 이런 느낌이죠. 학기당 4-5과목을 들으니까 이번 주에는 이 A 과목 시험이 있고 다음 주에는 B, C 과목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의 연속인 거예요. 또 여기에 이 인문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숙제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매일, 매주 고삐를 놓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가면 매일 사람이 한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매일 도서관을 다니면서 당시 느꼈던 감정을 좋게 말하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됐지만 이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경쟁이 심하니까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대학 조별 과제 빌런이라 해가지고 이런 짤들을 보신 적 있나요? 네, 여러 명 같이 합심해서 팀 단위로 발표해야 되는 과제인데 꼭 누구는 빠지고 특정 사람이 거의 팀을 짊어지고 가는 상황을 표현한 거죠. 한국 대학은 이렇게 팀 단위로 발표하는 수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저는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팀 단위로 발표한 수업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미국이 이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잖아요. 수업 진행 방식에도 이 문화가 그대로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발표를 한다고 해도 이 팀이 아니라 이 개인이 준비하고 발표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제가 미국 대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 토의식 수업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면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많았었죠. 이게 꼭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학생들이 질문이 있으면 손을 바로 들고 교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교수님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죠.
약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할 질문까지도요. 한국에서는 이 눈치 문화가 있어서 학생이 계속 질문하면은 쟤 왜 저렇게 나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서로 토의하고 이런 게 매우 자연스러웠죠. 이 방식이 정답이다 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점은 본받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이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는 제 친구들한테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MT하고 동아리 활동인데요. 한국 대학생들은 이 같은 과 사람들끼리 아니면은 동아리 사람들끼리 막 술 마시고 놀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부러웠냐면 미국 대학에는 이런 조직 문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인주의, 니는 니고 내는 내다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미국 대학에도 다른 느낌으로 이 사교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Greek Life라고 하는 Fraternities와 Sororities입니다. Fraternities는 줄여서 Frat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주로 남자 사교 클럽을 의미합니다. Sororities는 여자 사교 클럽을 의미하죠. 왜 Greek Life라고 하느냐면 이 각 클럽 이름이 이제 그리스 문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Alpha, Phi, Alpha, Alpha, Delta, Phi 이런 식으로요. 이런 사교 클럽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국 대학처럼 저 이 동아리에 관심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무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학기 초에 이제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특정 사교 클럽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짧으면 며칠, 길면 몇 주간 이 사교 클럽에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좋은 말로 테스트지 이 가끔씩은 상식 밖의 행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술을 엄청 먹이기도 하고요. 엄청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요. 종처럼 지원자들을 부려먹기도 하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그대로 말할 수 없는 수위의 수치스럽거나 엉뚱한 행동들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기간을 버티고 사교 클럽 회원들이 인정을 하면 이제 정식 회원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제가 프렛에 소속된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고 서로 진짜 브로, 즉 형제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교 클럽에 들어가면 뭘 할까요? 학교 캠퍼스 안이나 이 주변에 이 사교 클럽 회원을 위한 큰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집이 엄청 커서 이 주말에는 시끌벅적한 음악을 틀어놓고 파티도 열고 그러더군요. 이때 사람들을 초대해서 열심히 놀죠. 그리고 평소 이제 같은 사교 클럽 소속 사람들끼리 이제 재미난 활동들도 하고 그렇고요. 하지만 단순히 이런 단체 생활을 하려고 이 들어가기 전에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건 아니겠죠. 사실 미국에서 특정 사교 클럽들은 이 대학교 간판만큼이나 인맥 파워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이 같은 사교 클럽 동기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교 클럽들은 인맥을 넓히기에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이 이 프렛 문화랑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지원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하기는 하네요. 마지막으로 대학교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한국은 초, 중, 고 이렇게 한 학년씩 올라가듯이 대부분 학생이 대학교도 1, 2, 3, 4학년 딱딱하고 졸업을 하잖아요. 군대를 가는 남자를 제외하고요. 이게 가능한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대학에서도 본인이 학업에 대한 문제만 없다면 이 정석대로 딱딱딱 올라갑니다. 반면 미국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스스로 독립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본받고 싶은 특징인데요. 마인드가 약간 이 대학교 학비랑 생활비는 내가 벌면서 공부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미국 대학교 학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이 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죠. 그렇게 각자 사정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정석대로 딱딱딱 가지 않습니다. 1년 공부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1년 휴학하고 돈 벌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각자 페이스가 따로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 말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이 비율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을 바라보는 태도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취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대학을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관문으로 생각을 하고 이 어떤 학생들은 대학교에 있는 동안 휴학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죠. 제 경험상 미국 학생들은 이 대학교에서 취업 준비를 한국 학생들만큼 빡세게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대학교 생활 자체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대학 문화 차이라기보다는 이 한국의 취업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 워낙에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특정 분야를 원하니까 이 모두가 다 그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죠. 미국은 약간 느낌이 이 대학생활은 대학생활대로 하고 졸업할 시기쯤에 이 기회를 봐서 되는 쪽으로 나가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이 취업시장 규모가 더 크고 기회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차이점 5가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현재 미국 대학교 진학을 꿈꾸고 있다면 오늘 영상은 이 미국 대학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맛보기 정도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